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대인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이걸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경 북쪽에 연경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것저것을 저희가 이제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이 낭떠러지에 고대인들이 아파트를 짓고 살았다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약 7, 8층 되는 그런 각 층별로 이렇게 차별화된 예, 아파트형의 석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이 상당한 수가 이곳에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참 신기한 동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걸 고해거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낭떠러지의 거주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의 낭떠러지 숙소. 그러니까 북경 연경현 서쪽 20km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경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최대 또 중국 제1의 미궁입니다. 미궁.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아직도 해석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미궁 할 때 이 궁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궁궐이었다고 봅니다. 예. 상고시대 인류의 궁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 고문명의 대표 유물이에요. 이게 중원 사람들은 이 유물들을 다 자기 그 화족들하고는 연계를 못 시키고 있어요. 전부 중원의 소수민족들이 살던 곳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조상님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걸 한번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깎아지르는 낭떠러지에다가요, 거처를 지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래서부터 고예거로 올라가는 이 협곡에 들어섰는데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일반인들은 잘 찾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협곡이 서로 이제 너무 좁아서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어떤 데는 이제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폭이 1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평방미터에 가까운 가파른 화강암 암석 벽에다가 석실을 굴착을 해놨어요. 앞골이 남북동 세계 사면에 91개 석실이 있고요. 뒷골 동사면에 26개 석실이 있고요. 석실 높이는 보통 1.8m 높이입니다. 직사각형이나 또는 정사각형이고요. 석실은 아파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부가 아주 단촐합니다만은 아파트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옛날에 내부 장식이 있었겠지요. 그게 다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상하 7층, 7층 이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174칸의 석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근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청수고의 인근인데 관청수고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요. 아마 저는 그 사회 지도자급, 고대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여기 올라가서 사는 거 아니냐,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석실의 층과 층 사이에요, 석축, 석재 또는 잔교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층은 마구간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층은 주거지역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집의 내부 구조를 보면 한 칸 또는 두세 칸이 주로인데 위아래 두 개 층이 관통해가지고 복층 주택으로 보이는 방도 있고요. 심지어 위아래 5, 6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층간 왕래가 가능한 걸로 보였습니다. 집안에 부뚜막이라든가 침대, 연기가 나가는 이런 연도들이 뚫려 있고 벽에 홈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고대 시대에 이제 유물들을 거기다가 놓고 보고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추구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동호 선비의 해족이 살았다라는 가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해족은 이게 해를 송상하던 종족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인근의 산융에 대규모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융 세력이 여기에서 지도자급들이 살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해거 정상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본 거거든요. 보시면 이 정상 요 부분에서요. 제가 서서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벌써 이 관청수고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북경의 두 번째로 큰 수고입니다. 미룬 수고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요. 양쪽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게 뻘지대예요, 뻘지대. 뻘지대여 가지고 뻘에서 여러 가지 그 유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조개류, 어패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생존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귀족층들, 그 높은 층들은 이리 올라오고 이 낮은 계급들이 여기 살았지 않겠어요? 다 올라와서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매우 강력한 세력들이 여기 살았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경 시내에서요, 북쪽으로 74km 지점입니다. 옥황묘 유지와 인접해 있어요. 절벽 끝에서 서서 보니까 동물 골짜기 바깥 평야와 관총수고에서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이렇게 그 피난처다, 뭐 숨기 위한 장소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누가 이렇게 완전히 열려진 공간에 이렇게 살면서 피난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피난처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보건 데는 고대의 지배자들의 거처, 즉 궁궐로 보입니다. 상고시대에 여기는 보니까요,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그래서 해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해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낮 동안에 이게 여기가 후끈후끈하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밤에 그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떼지 않아도 이게 따뜻한 거예요, 속소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관총수고 일대 저지대에 거주했을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칠학이 여의치 않았던 상고 시기에 유적지로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이걸 마치 그냥 뭐 무슨 뭐 진시황과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황당한 거죠. 그 시대에 누가 이런 데 사겠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다 숙소에 숙소 이렇게 들어가 살았어요, 사람이. 근데 뭐 진시황 시기만 해도 다들 집에서 살지 누가 이 동굴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이게 장성을 쌓는 사람도 여기가 살았다는 주장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근에 산용 옥황묘 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북경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고조선의 선주민들이 여기에서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분석됩니다. 고대인들은요 다 물가에 살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간청수고가요. 이거 엄청난 물입니다. 물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걸 관청수고라고 해서 북경에서 두 번째로 큰 수고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쪽 편으로 가면 위쪽에서 백하가 내려와서 여기가 미룬수고가 이쪽 편에 있어요. 이쪽 편에. 이쪽 편 쪽에 미룬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관청수고를 둘러싸고 고대에 강력한 세력들이 다 이 근방에 모여서 전쟁을 한 것 같아요. 먼저 탕록이 여기 있죠. 이거는 황제와 치유 간의 전쟁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탕록에서. 왜 전쟁이 벌어졌겠어요? 이 관청수고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판천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에서 염제와 황제가 전쟁을 했던 이 판천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천 전투도 이 관청수고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기가 규화라고 해요. 규화. 그래서 사기 정의에 보면 상곡은 규주에 있다라고 할 때 규가 바로 이 규자인데요. 이게 순임금의 후손들이 규씨잖아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나오고 염제, 황제, 치유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임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고예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고예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관청수고는 고예거는 숙소고. 그러면 그 근방에 그 옥황묘가 있어요. 산용 옥황묘가. 묘지가요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약 500개의 묘지를 발굴해가지고 북경 일대에 가장 많은 6만 개가 넘는 유물들을 여기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이 산용들이나 산용, 북용 또는 무종을 저는 고조선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경전 천부경에 시종, 무종 세력이 나와요. 이렇게 첫 구절이 일시무실로 시작하고 맨 끝 구절이 일종무종일로 끝나죠. 그러면 첫 구절하고 끝 구절을 이렇게 대꾸를 시키면 시종. 시종은 바로 그 한반도 서남부에 있는 그 나라, 고조선 나라 이름이고요. 무종은 이 북쪽에 있었던 산용, 북용, 무종 세력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 이렇게 가장 장성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사통팔달 안 보이는 곳이 없는 이 팔달령 장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왔다 갔다 막 다 다녔어요. 여러 차례. 예.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돌아와서 자료도 찾고 상황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경 영경현 옥황묘촌에 산용문화 진열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산용문화진열관이다 라고 써져 있죠. 이 안에는 여기서 발굴했던 이 400여 개의 묘지의 내부 모습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게 갔을 때는 이게 막혀 있더라고요.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3일간 내부 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를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가 바로 산용 세력들이 단검을 사용했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그 표지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벽면에는 이게 산용 세력들이 이게 사냥을 하는 호랑이 사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호랑이 호표피, 그러니까 무종 세력들이 호표피를 갖다가 주면서 이렇게 여러 유민들하고 이렇게 중원 세력이 같이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요게 이렇게 말한자 요게 발을 여기다 끼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그 활을 쏘는 이 동이족의 대표적인 이
사냥하는 모습을 새겨놨죠. 인근 고구려의 그 무사들의 수렵대이기도 합니다. 옥황묘의 그 400여 묻으면서요 6만여 점이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주목을 끄는 건 첨수도입니다. 첨수도. 이걸 도패, 즉 칼화폐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명도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고조선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조선 화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선진 시기 최초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연나라는 여기 오지도 않았던 시기에 이미 이 그 첨수도가 다 활용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북경 수도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직접. 여기 보시면 끝이 칼날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뾰족해요, 사실은. 첨수도는 이제 명도전으로 발전한 고조선의 화폐입니다. 연나라가 북경 일대에 진입한 것은 BC 296년에 가서요.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조된 화폐는 동호, 즉 고조선 화폐라는 걸 알 수 있죠. 고조선과 그 방국이었던 이렇게 중상국에서 만 유통된 겁니다. 물론 제 나라에서도 유통됐어요. 그래서 산용의 화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연나라 것이라고 이거 막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이제 중원에 있는 학자들도 이렇게 좀 지친 거 아닌가 싶어요. 북경 일대를 아무리 연나라 땅이라고 해도 누가 믿어줍니까? 바이두는요 연나라 경내 일부 지방민족 화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연나라 화폐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나라가 이미 장악한 지역의 지방민족 화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스스로들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첨수도는요 하북성, 그러니까 뭐 하북 보정이라든가 북경, 그 다음에 연용성 일대, 그 다음에 산동성 등 이게 다 고조선이 분포하고 있었던 지역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 화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큰 대자에 뭐 길할 길자, 태양할 때 양자, 뭐 태양일, 가을행자, 뭐 앳꽃자, 그 화살을 나타내는 시자, 이런 것들이 그 글이 새겨져 있어요. 돈이라고 새겨진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중원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화폐에 대해서. 선우국에서 제작한 대형 첨수도가 발굴되기도 했어요. 그걸 선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우국은 바로 중산 선우국은 조선의 이게 거수국인데 조선하고 중산국만 이 화폐를 쓴 거예요. 이게 춘추 말기 시기에 도패라고 하죠. 선우도는. 그러니까 춘추 좌전에는요 산용이 연나라를 정벌하자 제환공이 연나라를 구해주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요 산용은 그 옛 유목 부족의 한 일파로 대략 4천여 년 전이다. 그러니까 BC 2000년. 그러니까 고조선이 BC 2333년부터 활동을, 그 이전부터 물론 활동을 했지만 그 시기부터 이제 그 고조선이 활동한 걸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BC 2000년경에 그 중원의 북방에 그 활동하던 종족에 대한 기록입니다. 춘추 좌전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사마천의 사기, 관자 이런 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기에 산용이 활동한 지역이 바로 몽고 동쪽 그 요서 이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산용들이 연나라나 제나라, 진나라 같은 나라의 아주 우한거리였어요. 옥황묘 묘자, 이 묘자는 단순히 묘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산용 묘장 유지라는 거죠. 연경 초원 문명과 농경 문명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던 그런 지역의 문명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원전 664년 산용이 그 연나라를 정벌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죠. 그런데 무슨 그 후에 산용이 날로 쇠퇴해 가지고 전국 말기에 결국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산용이 바로 고조선인데 고조선이 무슨 전국 말기에 멸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20세기 80년대 옥황묘 산용 묘장군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400여 개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 출토 유물이 약 6722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산용 북용 무종과 관련한 춘추 좌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좌전에 대한 두 회의 주석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 회는 산용 북용 무종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임해상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도 이게 중국 민족사에서 진나라 이전의 동호는 북용, 산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융 세력들이요. 이 융 세력들은 기본적으로는 상나라의 유민으로 조선 세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좌전 은공 7년 BC 716년에는요. 당초 융인이 주나라에 내조해가지고 조비하고 발패 즉 선물까지 줬는데 주왕실의 대신 범백이 예를 다하지 않으니까 이 범백이가 노나라에 갔다가 돌아간 차에 융인들이 그를 초구 산동 조연에서 공격을 해서 붙잡아갔다고 합니다. 자, 산동 조연이면은 엄청 남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융인들이 처음부터 막 북경 저 북쪽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다가 막 산용 그 문화 진열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그 제환공이 거기까지 북벌을 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완전히 황당무계하죠. 엉터리 써놨잖아요. 고조선이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춘추 좌전 은공 9년 BC 714년에는요 북방의 융인이 정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정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중원에 센터 있는 나라잖아요. 중원에 있는 센터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장공이 이를 막으며 용병의 침해를 우려하면서 말하기를요. 이 용병들은 보병전으로 단검을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전차전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차전을 하다가 만약에 이 진퇴양난에 빠질 때 용병들이 그냥 단검을 들고 가지고 목을 다 잘라버리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산용은 단검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보셨죠? 사기 연소공세가의 BC 664년에는요 산용이 연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러자 제환공이 연을 구해주고 드디어 산용을 북쪽으로 쫓아보내고 돌아왔다. 연장공이 배웅하다 제나라 국경을 넘어오자 그 땅을 떼어 연나라에게 주었다. 자, 뭡니까? 제환공 시기의 연나라는 제나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나라가 북방으로 그 정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산동에 무채까지 정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채까지 정벌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자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관중이 우리가 무채까지 정벌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제나라는 방 500리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산용의 활동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북경 북쪽에서 저희가 이 산용의 실체를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산용 세력들이 바로 이게 이 관청수고만이 아니라 그 미룬수고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미룬수고의 평양성이 미룬수고 남쪽에 평양성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 평양성은 바로
그 4,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성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룬 고성이 바로 평양성이고, 이게 그 고조선에 그 단군이 살고 있었던 왕엄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청수고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조선 세력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